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 교수님, 이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 강양구 기자,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설탕세 그게 왜 제대로 안 됐어요? 아 근데 걱정입니다. 이게 밖에 PD랑 아니랑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하고는 잘 맞는데. 아니 척하면 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지은 아나운서하고는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저랑만 안 맞나 보네요. 예. 저하고는 잘 맞아요. 밖에서 너나 잘하라고. 같은 팀 맞아요 이게?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 좀 해볼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 방송 준비하면서 설 교수님께서 아재 개그를 하셨는데 뭐 결혼식장 가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예, 깨소금 아주 깨소금처럼 잘 살겠다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병 안에 깨하고 소금이 각각 들어있었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아재 개그가 아니고 진짜 실화였어요? 진짜였습니다. 뭐 예. 위트가 있네, 재치가 있어요. 선물이. 예, 아주 뭐 요즘 젊은 세대들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예. 어제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445명인데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설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계속 검사 건수가 낮았는데요. 어제하고 그제하고는 검사 건수가 평일처럼 거의 4만 5천 건에 육박했는데요. 그제에 비해서 어제는 확진자가 약 14명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우선 전국적인 양상도 있고 또 한 번 나온 곳에서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더 좀 나쁜 내용은 뭐냐면은 일상 곳곳에서 막 목욕탕 같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상 생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내용이 안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확진자 너무 많고 내용이 안 좋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더니 혈전이 생겼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강 기자님.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긴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스는 정확하게 어떤 뉴스냐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며칠 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방역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망 원인을 찾는데 일단은 폐나 혹은 심장 때문에 사망하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족이 부검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다리에 이제 작은 혈전이 추후에 확인이 된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방역 당국은 백신과 혈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리에 있는 혈전이 사망에도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제 부검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가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리에 혈전 이런 말씀을 지금 강 기자가 했는데 예. 제가 한 5년 전에 하지 정맥류라고 있잖아요. 있죠. 예, 핏줄이 이렇게 예, 두드러지게 예, 예.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예. 네. 그때 그거를 수술을 안 하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강 기자가 얘기한 그 사례하고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다리에 지금 혈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혈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신부정맥 에서 혈전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 신부정맥이 깊은 정맥,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네. 혈전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신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설 하여튼 그래서 교수님은, 제가 예. 몇 년 전에 하여튼 하지정맥류 수술을 예. 한 적이 혈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 혈전은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이거 뭐 그냥 좀 나이 드신 분 집에는 뭐 한 집 걸러 한 분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많은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그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도 하고 심장동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관상동맥이 좀 더 맞는 말입니다. 거기가 막히게 되면은 심장마비
또는 좀 더 전문적으로는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장 그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뭐 바이패스 서저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왜 많이 하느냐 하면은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특히 심장인 경우에는 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혈전이 그런 중요한 혈관계 질환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백신과 관계없어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런 환자들 그런 질환이 많고 특히 식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육식을 많이 하는 외국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환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혀 앞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곧 아마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유럽 식약처나 네. 이런 데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저는 100% 확신하는데요. 근거 없음, 연관관계가 없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어떤 특정 언론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부풀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백신에 의해서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게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크게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고혈압약을 먹으면 혈전이 예방이 좀 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은 또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드시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스피린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영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호 효과도 있고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치료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왜 그건 맞느냐 왜 하면은 그래요? 이게 왜 네. 맞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저질환 중에 제일 위험한 기저질환이 뭐냐 하면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혈압, 심장병, 당뇨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뭘 하느냐 하면은 혈전을 만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전을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앓고 있는 분들은 혈전이 더 잘 생기는 데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타격을 하게 되면 혈전이 너무도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폐 쪽에 동맥을 막아서 상당히 폐색전증. 위험한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전이 위험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심장병, 그다음에 당뇨병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아스피린을 드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구로 밝혀진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 기저질환을 혈전을 만들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께서 그러면 이 백신을 맞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미 그런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이미 임상시험을 할 때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게 이 백신이 안전하다. 이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 정도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근육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근육에 주사를 놓은 바이러스가 피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근육에 놓은 주사 정도로 혈전 생성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혈전 생성을 안 하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또는 이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사탕을 좀 드리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이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식약청에서 오늘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제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12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리고 1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사람 1,000만 명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한 사람 1,000만 명 그리고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 1,000만 명을 놓고서 혈전 관련 질환이 예. 몇 건씩 생겼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도 100만 명당 한 2건 정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도 100만 명당 2건 정도.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평소에 100만 명당 2건 정도 혈전 관련 질환이 네네네. 생긴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전이 생기는 것은 그냥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정도 빈도로 생기는 것이지 백신 접종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지는 게 내가 그럼 혈전이 있는지 아니면 쉽게 생길 수 있는 체질인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질이 그러니까 이거 적으면서 들어요. 예,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는 그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만드는 유전병이 있어서 그것이 가족력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고지혈증에 의해서 혈전이 잘 생기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유전 질환이라서 매우 제한적이에요. 적은 부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 이외에 혈전이 잘 생기는 분들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혈전이 잘 생겨요. 당뇨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혈전이 잘 생깁니다.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딘가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또는 그 둘이 있으면은 혈전이 잘 생긴다 이렇게 약을 이해하시면 열심히 돼요. 먹어주면 좀 덜합니까? 어떤 그러면? 약을 열심히 먹어주면.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낮은 용량의 아스피린 같은 거를 드시면은 상당히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류 이제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비만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비만. 예.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을 앓을 가능성도 있는데 심지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만인 분들은 또 이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평소에도 예.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잘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연령대는 한 가지만 상관없나요? 덧붙이면요.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그 일상생활에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코노미 증후군.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 비행기 이코노미석 좁은 좌석에서 오래 오래 타고 앉아 갈 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네. 그 정맥이 막 이렇게 파랗게 도드라지잖아요. 네. 그게 바로 거기에 혈전이 생기는 징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파랗게 되는 게요. 파랗게 되는 게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 위험한 거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전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신문의 건강면이나 이런 곳에서 스트레칭을 몇 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몇 번에 한 번씩 뭐. 해주세요. 네. 뭐 다리를 뭐 이렇게 네, 올려주세요, 높은 곳에 펴주세요. 올려주세요. 뭐 뭐 이런 걸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혈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방금 설 교수님이 얘기하신 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뭐 스트레칭을 자주를 해준다던가 계단을 걷고 오르내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신에. 평소에 이렇게 다리를 좀 위로 올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방이 됩니다. 우리 다리 올리고 방송할까요? 간결하게 하세요. 1967번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맞고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순서 오면 맞아야 할까요? 라고. 예,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상당히 고위험 기저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는 분은 하나같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혈관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혈압약과 심박세동 부정맥약 그리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67세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 심박이 아니고요. 심방세동. 심방세동. 심방세동? 예, 그러니까 심박세동? 이제 이런 분은 네. 혈관 질환에다가 심장 질환도 다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고위험군이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이제 고위험군에 그 속한다고. 아스피린은 드시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의사가 이런 분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미세하게 생기는 혈전 같은 거를 막아서 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위험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백신을 맞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대상포진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녀 모든 연령층 예방접종해도 될까요? 이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예. 대상포진하고 이 백신하고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분은 다소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을 맞으면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면역이 강력히 형성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서 보호하는 것. 이것은 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하는 도중인데 네네.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가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백신 접종할 때는 면역 억제제를 잠시 끊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그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가지 케이스 다 주치의랑 상의를 하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백신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힐링 콘서트 시작할 건데 하기 전에 혈전 아스피린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혈전이 있을까 없을까 내과 가서 피 검사 같은 거 하면 나와요?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스피린을 먹으려면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나요? 아스피린은 의사 처방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컨대 피 검사를 하면 피 안에 콜레스테롤 양은 얼마고 그다음에 LDL, HDL 양은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어떻게 조절하고 뭐 온갖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내과 선생님이 이제 미주알 고주알을 알려주세요. 자,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다. 네, 옳은 결정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예. 백신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약 82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제니 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각 3시 26분입니다.